자, 확률과 통계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그죠? 나 혼자 치고 있죠. 자, 두 번째 조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고르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 있는 기초 다지기 문제 개념들을 확실하게 만드는 문제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갑시다. 자, 10명의 학생들이 있대요. 10명의 학생 뭐 있으라고 하죠. 그 10명의 학생 중에서 우리가 2명의 대표 10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는 방법의 수 그랬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10개에서 2개 뽑는다는 거니까 앞에는 전체 대상은 12개 뽑는 거니까 둘 다 조건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람을 10명을 1, 2, 3, 4, 5, 6, 7, 8, 90번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중에 10명에서 2명 뽑았다. 1번, 2번을 뽑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표를 뽑은 경우는 1번, 2번을 뽑은 경우와 순서를 바꿔보세요. 2번, 1번을 뽑은 경우는 경우가 같은 경우이다, 다른 경우이다. 같은 경우죠. 그냥 대표니까. 그래서 이거는 순서의 관계가 없으니까 조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경우 바로 뒤에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NC 10C2가 되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만약에 한 명은 회장, 한 명은 부회장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경우는 1번이 회장이 되고 2번이 부회장이 된 경우와 2번이 회장이 되고 1번이 부회장이 된 경우는 다릅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순서의 의미가 있다, 순서의 관계가 있다, 순열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보너스.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얼핏 풀었는데 거기서는 그 문제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함수 같은 경우 뽑을 때 우리가 큰 수는 큰 곳에 대응된다, 큰 수는 큰 수에 대응된다, 이런 순서를 고정시키는 이야기가 들어갔을 때는 순열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순서가 고정됐다라는 이야기는 순서의 의미가 없다, 순열이 아니다, 조합이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두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두 종류의 과일, 두 종류 이를 이용해서 푸는 거네. 그죠? 5개의 과일을 고르는 방법은, 자, 여기서 두 종류의 과일은 개수는 무제한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두 종류의 과일 중에서 5개의 과일을 고르는 방법은 OC다, EHO다. 물론 골랐던 거 또 고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중복을 허락한다는 이야기고요. 중복을 허락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과 예를 들어 배라고 했다면 사과 배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죠? 사과 배와 첫 번째 사과, 두 번째 사과, 그리고 세 번째 배를 선택한 거하고 두 번째, 세 번째만 싹 바꿔봐요. 첫 번째 사과, 두 번째 배, 세 번째 사과. 경우는 어때요? 똑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뽑아내는 순서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중복 조합에 해당되는 문제다 해서 두 번째 거 EHO에 해당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를 볼까요? 자, 세 번째 경우는 5명의 학생을 2개의 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 5명의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 그러면 좀 줄여봅시다. 3명이라고 하자. 1, 2, 3을 두 팀으로 나눈다. 그러면 2개로 쪼개는 거죠. 그래요? 뭐라고 불렀어? 분할이라고 불렀어요. 분할은 우리가 2개를 공부했습니다.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것은 수들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1과 2, 3이라는 집합, 1과 2, 3이 모여있는 집합을 두 덩어리로 쪼개야 되는 거니까 바로 집합의 분할이라고 보고, 집합의 분할의 경우는 집합, separate지만 집합을 나누는 거니까 set이라고 생각해서 S로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파티션, P로 시작하는 건 자연수를 몇 개의 수의 합으로만 고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안 잊어먹을 거고요. 너무 적나라하게 나왔네. 4번. 자연수 6을 2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분할하는 방법. 그건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그거는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해서 separate set, 그러니까 집합이 아니라 자연수의 분할이니까 뒤에 있는 P 1에서 6까지 있는 6의 수를 두 수의 합의 꼴로 나타내는 것이다 해서 두 번째가 된다라는 거 잘 구별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중요한 기호, 우리 약속한 것을 복습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O 컨비네이션 2를 계산하라. 자, 컨비네이션 C를 계산할 때는 항상 뭐로 바꿨다? 퍼미테이션 P로 그대로 바꿨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억할 거,
뒤에 분모 뭐로 나눈다? 바로 뒤에 있는 수의 팩토리얼로 나눈다. 그래서 2팩으로 나눈다. 이거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공식 모르면 문제 절대 못 풉니다. 중복조합 H, 중복조합 H. 4H3, H를 바꿀 때는 항상 뭐로 바꾼다? C로 바꾸고. 어떻게 바꾼다? 뒤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쓰고요. 앞에 숫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앞에 숫자는 앞뒤 숫자를 더한 다음에 하나 작은 수를 써라. 4에다 3 더하면 7이고 하나 작은 수는 6이니까 6 컨비네이션 3으로 바뀐다라는 거 잘 보아두세요.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거 요거 조금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자, 세 번째입니다. 자, separate 집합의 분할이라는 거 주의하세요. separate 세 개의 원소가 있는 것을 네모 개의 분할을 하는 방법. 그거는 S 두 개의 원소가 있는 걸 한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두 개의 원소를 한 덩어리 있는 건 전체 집합의 경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1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뒤에 거 S2는 뭐야? 두 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걸 두 덩어리로 나누는 방법. 그죠? 집합의 분할. 그럼 그것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뒤에 방법이 한 가지니까 1 해서 그걸 더하는 거니까 총 세 가지 방법이 되도록 네모 안을 채우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일단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뭐가 있을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세 개의 원소가 있는 거니까 나누는 방법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숫자 세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한 덩어리로 나눈다는 것은 그 방법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1이 돼야 되니까 안 될 거고요. 3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 역시 한 가지니까 안 될 거고요. 그러면 2밖에 없겠네. 그지? 당연하겠죠. 2가 1, 2, 3 세 개의 원소가 있을 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은 1만 떨어져 있는 경우, 2만 떨어져 있는 경우, 3만 떨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네모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바로 2밖에 없다라는 것이 금방 확인됩니다. 두 번째 P는 자연수의 분할이었습니다. 4를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그 이야기네요. 그러면 첫 번째 우변도 똑같아요. P21, 2를 한 개의 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 이 하나밖에 없는 거네. 그죠? 그건 한 가지인 거고요. 2를 두 개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 1 더하기 1이니까 이것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P2를 두 개의 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 한 가지에서 1 더하기 1에서 결국은 두 가지가 되도록 결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4를 두 수의 4를 몇 개의 수의 합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역시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의 수는 4를 나누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네 덩어리로 나누어서 합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1이 들어가 있는 경우 4를 하나의 수의 합만으로 나타낸 거 4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역시 안 되는 경우고 4도 4개의 수의 합으로 나타내려면 111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2 아니면 3이겠다. 자,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겠다. 그죠? 2, 3. 2가 된다는 건 두 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4를 두 수의 합으로 나타내려면 앞에 1 뒤에 1 한 다음에 나머지를 몽창 넣어주면 3,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에서 하나 넘겨주면 2 더하기 2까지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앞에 있는 2에서 뒤로 넘길 수가 없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이게 답이네요. 자, 3도 한번 볼까? 3, 세 가지로 세 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 4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인데 앞에 합쳐주면 2 더하기 1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요 방법 한 가지 2는 뒤로 못 넘겨주니까 방법이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네모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2가 된다. 우와, 전부 다 2밖에 없네요. 그래서 2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다음식을 전개하라. 우와, 전개하는 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항정리 제일 중요한 건 일반항이라고 그랬어요. 일반항의 형태를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갑니다. 1번. 자, 5제곱 전개하면 자, 이항계수의 뒤에 있는 숫자를 뒤에 숫자의 차수로 맞출게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 5제곱 전개하면 5 컨비네이션 0부터 시작합니다. 5C0에 앞에 거에 5제곱 뒤에 거에 0제곱
그죠? 뒤에 거의 차수의 컨비네이션의 뒤에 있는 숫자를 맞추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 컨비네이션 1에다가 앞에 거 차수 하나 줄어들어서 4제곱, 뒤에 거에 1제곱. 이런 곱하나만 하니까 쓸 거 없다. 그죠? 다음 더하기 5 컨비네이션 2에다가 앞에 거에 3제곱, 뒤에 거에 2제곱. 쓸 거 없다. 더하기 5 컨비네이션 3에다가 앞에 거 하나 차수 하나 줄어들어 2제곱, 뒤에 거에 3제곱. 쓸 거 없다. 그 다음에 5 컨비네이션 4에다가 앞에 거에 1제곱, 뒤에 거에 4제곱. 1, 4번 곱한 거 쓸 거 없다. 5 컨비네이션 5에다가 뒤에 것만에 5제곱 1이네. 그죠? 쓸 게 없다. 자, 5 컨비네이션 0은 1에서 5까지 숫자로 하나도 안 뽑는 방법의 수 한 가지죠. 안 뽑는 거 그거. 그래서 A 5제곱이 얻어지고요. 1에서 5 컨비네이션 1은 1에서 5까지 숫자 중에 한 번 뽑아내는 방법의 숫자 그러면 5가 되나? 그래서 5A 4제곱이 되고요. 5 컨비네이션 2, 5 퍼미테이션 2를 2팩으로 나눈 거 하도 많이 나오니까 외우자 그랬어요. 10이 됐습니다. 10A 세제곱, 그 다음 더하기 5 컨비네이션 3은 5 컨비네이션 5, 1, 2, 3, 4, 5 5개 숫자 중에 3개 뽑는 건 2개 남겨놓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5 컨비네이션 2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10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A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5 컨비네이션 4는 위에 있는 5 컨비네이션 1하고 똑같습니다. 5죠. 그래서 5A가 되고요. 마지막 5 컨비네이션 5는 1에서 5까지 숫자 중에 5개 몽땅 뽑는 거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x-y의 4제곱 역시 복습하는 의미로 합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자, 전체를 4제곱 했으니까 4 컨비네이션 0부터 갑니다. 4 컨비네이션 0에 앞에 거에 4제곱, 뒤에 거에 0제곱. 안 쓸래요. 그 다음 더하기 4 컨비네이션 1에 앞에 거 차수 하나 줄어들어 x의 3제곱, 뒤에 거 마이너스 y까지 부호까지 포함해서 하나로 생각합니다. y의 1제곱 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 컨비네이션 2에다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됐습니까? 뒤에 거 제곱, 지금 뒤에 있는 컨비네이션 숫자, 뒤에 있는 숫자를 y의 거듭 제곱 위의 숫자와 일치해주고 있습니다. 4 컨비네이션 3에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되고요. 맨 마지막에 4 컨비네이션 4에 저거 틀렸죠. 여기 앞에 여기 틀렸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얼른 지워야지. 얼른 지워서 샥 지웁니다. 잘 지우죠? 자, 이렇게 해서 앞에 거에 1제곱 x의 1제곱, 뒤에 거에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돼야 돼요. 그 다음에 4 컨비네이션 4에 앞에 거에 0제곱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뒤에 거 마이너스 y의 4제곱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 4 컨비네이션 0은 4개 중에서 1에서 4까지 숫자에서 안 뽑는 거 1이라 그랬죠? x의 4제곱. 그 다음엔 마이너스의 1제곱, 마이너스의 2제곱 이러니까 뿔마가 계속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4 컨비네이션 1은 1에서 4까지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4가지 방법이 있다. 4x의 세제곱, y. 그 다음 4 컨비네이션 2는 4p2, 4 곱하기 3을 뒤에 거에 팩, 2팩,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니까 6인 거 알 수 있죠? 부호는 마이너스 제곱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고요. 6x 제곱 y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4 컨비네이션 왜 또 지워졌니? 3 이렇죠. 4 컨비네이션 3은 4 컨비네이션 2라고 똑같죠. 4가 됩니다. 부호는 마이너스의 세제곱 있으니까 마이너스 튀어나가고 4 그 다음에 x의 1제곱 y의 3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마이너스 4제곱 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4 컨비네이션 4는 1에서 4까지 숫자 4개 뽑아주는 거 몽땅 한 가지 1이니까 y의 4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어떻게 흐르는가 우리가 일반항을 보기 위해서 한번 쭉 연습해 봤을 뿐이에요. 한 번씩만 해보면 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어쨌든 한 번씩 해보세요.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기본 익히기. 자, 정팔각형이 있대요. 정팔각형에 세 꼭지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든대. 자, 꼭지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팔각형과 이 정팔각형과 어느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총삼각형의 개수는 꼭지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총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총 8개의 꼭지점 중에서 3개의 꼭지점을 결정하면 삼각형이 결정되죠. 자, 예를 들어 올 편의상 1번, 2번, 3번 꼭지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8개에서 3개를 뽑는 방법 1, 2, 3을 뽑을 수도 있고 3, 2, 1을 뽑을 수도 있고 그런데 뽑아내는 순서에 관계없이 삼각형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이 되는 걸 거고요. 1번 뽑고 또다시 1번 뽑으면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죠. 따라서 총삼각형의 개수는 8 컨비네이션 3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2번이라는 요 변이 결정되고 여기 4번이라는 변이 결정됐다면 요렇게 삼각형이 생길 거고요. 요 삼각형은 지금 요 변을 1, 2번이라는 점을 연결해서 생기는 요 변을 바로 팔각형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한 개의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2, 3을 선택하면 요런 삼각형이 얻어져요. 그죠? 요 삼각형은 2개의 변을 공유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2개의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빼버리면 바로 팔각형과 변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가 될 거예요. 자, 하나하나 세봅시다. 하나하나 세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예를 들어 1과 2를 요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은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요 한 변의 경우에 3번이면 2변이니까 아니겠죠. 하나, 둘, 셋, 요까지 4개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4개를 만들 수 있고요. 그거는 각 변마다 마찬가지로 4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변이 총 몇 개 있다? 8개다. 그러면 4 곱하기 8, 4, 8이 32, 32개의 삼각형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거 빼기 2변을 공유하는 거 예를 들어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요 삼각형 1, 2, 3을 이용해서 만드는 삼각형 요거는 2번이라는 꼭지점이 결정되면 2변을 공유하는 건 하나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꼭지점이 전부 몇 개 있다? 8개 있다. 그러니까 바로 8개가 바로 2변을 공유하는 바로 삼각형이 될 겁니다. 삼각형의 개수가 될 겁니다. 자, 산수 계산합니다. 8 컨비네이션 3은 8 P3, 8 퍼미테이션 3, 8, 7, 6을 뒤에 거의 100, 3, 2, 1로 나눈 것만큼 있고요. 4, 8이 32인가? 그 다음에 빼기 8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3, 2는 6 지워져라 없어져라. 8, 7이 56, 56에서 32하고 8하고 더하면 40, 40을 빼면 16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남학생 5번입니다.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다 그랬습니다. 그냥 대표 뽑기. 순열이라고 그랬어? 조합이라고 그랬어?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1번, 2번 학생의 경우와 2번, 1번을 뽑은 경우가 똑같다. 그럼 뽑아내는 순서에 관계없어요. 대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말 꼬이네.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경우를 따져보면 남학생 1명, 여학생 2명. 그다음에 여학생 1명, 남학생 2명.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적어도 돼 있는 경우는 뭐 이거 방법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각각 구해서 더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게 좋다 그랬어요. 적어도의 반대말을 해보는 게 더 쉬워집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적어도의 반대말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인 경우는 한 명이 있을 때와 2명 있을 때 이렇게 경우가 나눠져야 되니까 그거 말고 반대말 그건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 이거에 여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되는 말 여사건 이게 더 쉬워요. 물론 이거는 앞의 경우로 풀어도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남자만 3명 뽑은 경우 이거나 또는 오와 여학생만 3명 뽑는 경우 해서 전체의 경우에서 이 경우의 수를 빼는 게 일반적이에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3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니까 이건 문제 풀어도 뭐 속도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요거를 더 추천하고 싶어요. 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요게 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갑니다. 총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면 총 경우의 수는 총 몇 명이야? 자, 때려 모아서 9명 중에서 3명을 뽑는 방법의 수 9P3이니까 9, 8, 7을 구해서부터 하나 작은 수 3개 곱한 거를 뒤에 거에 100, 3, 2, 1로 나눈다고 했죠? 3, 3은 9,
2, 4, 8이니까 4, 7이 28, 28에다가 3을 곱하면 28에다 3을 곱하면 3, 8이 24, 3, 2, 6, 7, 8, 14. 그렇죠? 총 84가지 방법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만 더하기 남학생 3명만 더하기 여학생 3명만 더하기 하면은 어느 한쪽만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남학생 3명만 뽑는 방법의 수는 남학생 5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고요. 여학생 4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여학생만 뽑는 경우가 있어요. 자, 5C3은 5C2하고 똑같다 그랬죠? 10가지인 거 알 수 있고요. 좋다. 4C3은 4C2라고 똑같다 그랬죠? 1에서 4가지 중에 하나 뽑는 방법은 4가지네. 그래서 14가지인 걸 알 수 있답니다. 따라서 총 경우의 수 84가지에서 2개를 더한 거 14가지를 빼버리면 4, 4 빼면 빵이고 8에서 1 빼면 70. 그래서 70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회의 개수를 구하라. 정수회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뭐라 그랬어? 탁 떠올라야 됩니다. 바로 중복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한다? 7이 되려면 x 하나, y 하나, z 5개를 뽑으면 하나 뽑을 때마다 1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7이 되기 위해서는 총 7번을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x, y, z 어차피 세 문자에서 7번 뽑으려면 중복을 허락할 수밖에 없죠.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x, 두 번째 x, 세 번째 y를 뽑았다. 그럼 x는 2, y는 1로 보자는 거야. 그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바꿔봐요. 첫 번째 x, 두 번째 y, 세 번째 x를 뽑았다. 그래도 x가 2, y가 1이죠. 뽑아내는 순서에 관계가 없으니까 조합. 뽑은 것도 뽑으니까 중복. 그래서 중복 조합으로 푸는데 이게 포인트야. 양의. 안 뽑을 수도 있단 말이야. 3개 중에서 뽑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 정수에 0을 포함하는 걸로 문제를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씩 미리 뽑아놔. 우린 방법의 수만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하나씩 뽑았으니까 몇 개가 되는 4개가 되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와 양의 정수의 개수가 같아지는 거야. 이제 안 뽑아도 되죠.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고 순서에 관계없이 4번 뽑아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개 2개를 뽑았다. 아니 빵개를 할까? 빵개 4개를 뽑았다면 아까 하나 뽑아놨으니까 그죠? x는 1, y는 1, z는 5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순서상 그거 몇 개 만드느냐 생각하자 그랬죠. h 계산은 곧바로 못해요. 항상 c로 갑니다. 뒤에 수는 그대로 쓰고요. 앞에 수는 앞에다 뒤에 거 더하면 7 하나 작은 수 6 해서 6 컴비네이션 4로 쓰면 됩니다. 6개에서 4개를 뽑는다는 얘기는 6개에서 2개를 남겨놓는다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6p2 6 곱하기 5 6 곱하기 하나 작은 수 곱한 거를 뒤에 거의 100 2팩으로 나누면 되고요. 2, 3은 6, 3, 5, 15 15가지 방법이 있다. 15개가 존재한다. 15개의 순서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을 구하여라. 자연수 770을 1보다 큰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라. 그건 뭐야? 뭐라 그랬어? 그렇죠?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소인수인 약수를 찾아서 세 덩어리로 나누면 각 덩어리 하나마다 하나의 자연수가 될 테니까 그죠? 바로 분할. 집합의 분할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끝났네. 자, 1번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수를 소인수 분해하자. 77은 7 곱하기 77이 된다. 770은 77 곱하기 10이니까 7 곱하기 11 곱하기 10 이렇게 쓰고요. 자, 이제 소인수 분해합니다. 2라는 거 10에 하나 들어갔으니까 2의 1제곱. 그 다음에 5라는 게 10에 있으니까 5. 그 다음 7 곱하기 11 이렇게 되고요. 자, 1보다 큰 수니까 하나는 1이고 나머지는 2, 5, 7, 1 그러면 두 수의 곱일 때 하나의 수가 1이 되니까 그 한쪽으로 다 몰아가는 것만 없애면 돼요. 그러니까 2, 5, 7, 11을 세 덩어리로 나눠라. 그게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방법은 이러네. 자, 2가 맨 앞에 하나, 2와 5가 하나 있고, 그죠? 2와 5가 있고 나머지 하나씩 들어가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요령을 부려볼게요. 요령은 어떻게 부리냐면 이렇게 할게요. 자, 머리를 조금 써서 하나는 2, 그 다음에 2, 5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나눴다는 걸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2와 7이 있고 나머지 하나하나. 그죠? 그 다음 2와 11이 있고 나머지 하나하나.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2로 나누는 거 끝.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로 하는 건 끝났으니까 5와 7이 있고 나머지 하나하나. 그렇죠? 5와 2는 위하고 똑같은 거니까 구별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와 11이 있고 나머지 하나하나. 그럼 5로 하는 거 들어가는 거 끝났다. 그 다음에 7 들어갈까? 7과 11이 있고 나머지 하나하나에서 세보면 총 6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합의 분할의 경우 또는 자연수의 분할의 경우 직접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방법이 있죠. 사실은 뭐만 결정되면 금방 그림에서 봤다시피 앞에 있는 2개의 숫자만 결정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결정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총 몇 개의 숫자 중에 4개의 숫자 중에 2가지를 뽑아주는 방법의 수가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수를 뽑을 때 2호를 뽑으나 5, 2를 뽑으나 같은 덩어리니까 조합이 된다. 2 뽑고 2 또 뽑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4 컨비네이션 2는 4P2 4 곱하기 하나 작은 수한 거 4 곱하기 3을 뒤에 거의 팩 2팩으로 나눈다. 그래서 2 약분돼서 2, 3은 6 6가지가 답이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직접 경우의 수를 구하라. 전문 용어로 전문 수학 용어로 카운팅 수색이라고 합니다. 자, 직접 하는 거 여러분들 좋은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꼭 두 번째 썼던 4 컨비네이션 2로만 푸는 게 답이다. 이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자연수 7을 4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뭐 꼭 굳이 이렇게 P714 안 쓰고 구해도 됩니다. 그거 안 써도 돼요. 구해보자. 구하는 방법. 7을 일단 4덩어리 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1 4개 깔아줍니다. 1111 쓰고요. 그 다음에 7이 되려면 3이 더 있으면 되잖아. 3은 맨 앞에다가 더해줍니다. 4. 그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쓰느냐? 만약에 4가 뒤에 있는 것 같으면 4가 맨 뒤에 있다 그러면 이거하고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에 관계없이 덩어리만 나눈다. 그거는 순서를 고정하라 그랬어요. 큰 수를 맨 앞쪽에 쓰겠다라는 규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갑니다. 그 다음엔 맨 앞에서 숫자를 하나하나 넘겨주는 거야. 어떤 규칙에 의해서 뒤에 수가 앞에 수보다 크지 않도록 되게 한다라는 규칙만 지키면 돼. 갑니다. 4에서 하나 넘겨줍니다. 그럼 3이 될 거고요. 얘는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숫자 하나 넘기는데 두 번째 있는 2에서 넘겨주면 두 번째 수가 더 작아져.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럼 3에서 넘겨줍시다. 3에서 넘겨주면 2가면 커지니까 안 되고 그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제 앞에 수에서 뒤로 넘기기만 하면 뒷수가 무조건 커지죠. 그럼 이게 경우의 수 끝났네. 방법의 수 끝났네. 그러면 직접 세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해서 총 몇 가지 방법이 있다?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굳이 이름을 붙이면 자연수의 분할 되겠습니다. 자, 요거 8번입니다. 다음에 네모안에 개수를 찾아라. 봤더니 항 2개짜리 정계식에서 개수 찾는 문제,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이용한 문제예요. 그죠? 일반항. 아이고, 첫 번째 거. 사실 첫 번째 거 이거 너무 쉬워요. 그죠?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이항 개수 안 쓰고 그냥 곧바로 전개하는 모양을 기억해서도 할 수 있고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수 찾는 게 일반적으로 그 방법으로 풀래요. 첫 번째 거. 자, 일반항 구합니다. 일반항은 전체를 6제곱 했기 때문에 NCR에서 N이 6이니까 6 컨비네이션 R, 모르는 문자 R이 반드시 생깁니다. 앞에 거 EX를 하나의 문자로 묶으세요. 그래서 EX 쓰고요. EX 앞에 거에 n-r제곱 6-r제곱 뒤에 거에 r제곱 1은 아무리 곱해도 필요 없으니까 냅둬 U 끝.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숫자끼리 다 묶습니다. 6 컨비네이션 R 이항계수 요거 6 컨비네이션 R 숫자입니다. 쓰세요. 6 컨비네이션 R 숫자가 여기 또 있어요. 2. 그래서 2에 6-r제곱 그리고 나머지 문자 보면 정리하는 거야. x에 6-r제곱.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요 앞에 있는 요 부분까지만이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개수 요 빨간 부분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찾는 게 우리의 목표걸랑. 자, 그런데 R이라는 문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바로
차수를 이용하는 거야. 여기 x의 세제곱 차수 보입니까? 차수는 지금 여기 일반항에서의 차수는 6-r이고요. 지금 x 세제곱이니까 차수는 3이 될 거예요. 그죠? 6에서 얼마를 빼야 3이 이게 3. 그래서 r은 3이 얻어진답니다. 자,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x세제곱의 개수예요. 따라서 x세제곱의 개수는 빨간색 밑줄에다가 3을 r을 숑 대입한다. 그럼 6 컴비네이션 3 곱하기 2에 6 빼기 3이니까 세제곱이 이렇게 되나? 자, 6C3은 6P3 6 곱하기 5 곱하기 4 3개 곱한 거를 뒤에 거의 10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고 거기에 2의 세제곱 8을 곱하면 됩니다. 끝. 자, 2, 2는 4, 10의 배수 건들지 말고요. 3, 2는 6 해서 요거 10의 배수 안 건드리면 2, 8이 16, 16에다 10배 하니까 160이 우리가 찾고 있는 개수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게 일반적인 문제야. 진짜 요게 합니다. 일반항 똑같아. 자, 일반항 똑같아. 원리는. 자, 전체를 5제곱 했으니까 5제곱 했으니까 5 컴비네이션 R 쓰고요. 앞에 거 x제곱에 x제곱의 제곱이에요. 제곱에 5 빼기 R제곱 5 빼기 R제곱. 그다음 뒤에 거 마이너스 2 숫자로 보고요. 주의할 거 요거 다 묶는데 x분의 1도 지수의 꼴로 고쳐야 돼. x분의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 x의 마이너스 1제곱. x의 마이너스 1제곱에 r제곱인 거예요. 주의하세요. r제곱입니다. 야, 왜 이렇게 좁냐? 자, 요거 정리를 예쁘게 하면 일단 나는 부호부터 정리하는 걸 성격적으로 좋아해. 마이너스를 따로 묶어낼래요. 마이너스 1의 r제곱. 그리고 숫자 부분 먼저 쓸게요. 5 컴비네이션 r. 5cr. 또 있죠? 여기 2. 어떤 책에는 보면 마이너스 2의 r제곱으로 정리하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부호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따로 쓸 뿐이야. 따로 쓸 뿐이고 2의 r제곱 가고요. 그 다음 x의 지수 부분 정리합니다. 요거 2 곱하면 2호 10-2r이 되고요. 뒤에 건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r. 미치 같은 수의 곱은 지수끼리 합이니까 10-3r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앞에 있는 게 개수라고 얘기했어. 요까지가 개수입니다. 개수가 되는 거고 모르는 문자 r이 하나 있으니까 r이 포함되어 있는 식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차수를 이용하는 거야. 차수를 이용할게요. 차수는 10-3r. 요 차수가 우리가 몇 차? x에 대한 4제곱이라 그랬나? 4가 되도록 구하면 돼요. 다 했다. 그럼 10에서 6을 빼야 4네. 그죠? 그러니까 r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찾고 있는 x 4제곱의 개수는 좀 아까 빨간색 예쁜 색 빨간색 밑줄에다가 2만 대입하면 되걸랑. 즉 마이너스 1의 2제곱 5 컴비네이션 2 그다음에 2의 2제곱 그러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니까 쓸 거 없고 5 컴비네이션 2 하도 많이 있으니까 왠다 10 2는 4. 그래서 40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끝.